안녕하십니까. 솔트룩스의 소개를 맡은 김태현입니다. 솔트룩스는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과 시멘틱 기술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고요. 일본과 그리고 베트남, 중국 쪽에 법인과 지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도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시멘틱 10대 기업으로 지드넷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등등의 여러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600여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보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업 영역입니다. 비정형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쪽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사업 영역은 책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컨설팅과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이 되는 그 기술들은 시멘틱 검색 기술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지능화, 상황인지 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능형 웹, 시멘틱 웹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업 영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핵심 기술입니다. 시멘틱 기술이라면은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람과 기계가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이게 시멘틱 기술인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시멘틱 검색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 검색 그리고 분석 그리고 지식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시멘틱 검색 플랫폼인 인투입니다. 인투에는 총 5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투 DOR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통합 검색 엔진입니다. 그리고 시멘틱 검색 엔진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지원하는 쌈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HBC, 그리고 연구원과 또는 그 작은 규모의 소기업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서치박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틱 기반의 플랫폼인 스톰입니다. 스톰은 총 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식 모델링을 지원해주는 SBM5와 코밋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 저장소와 추론을 담당하는 SOR이 있습니다. 그리고 DB 정보를 온톨로지 정보로 자동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멘틱 어노테이션을 담당하는 세마노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구성을 통해서 온톨로지와 지식 베이스 모델링이 가능해지고 또 초대용량, 보통 얘기하면 10억 건 이상의 트리플 정보라고 하는데요. 초대용량의 트리플 저장소와 하이브리드 추론 엔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형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분석 인프라인 O2입니다. O2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하는 그 인프라인데요. 인프라에 대한 소개는 그 밑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서버가 지금 IDC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380 CPU 코어가 지금 그 구동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는 한 3.2테라, 그리고 디스크 용량으로 한 358테라 정도가 있습니다. 수집 속도는 지금 일일 한 27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나 아니면은 신문, 블로그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300만 건이 매일매일 수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식으로는 하이브리드 형태인데요. 크롤링과 API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저장 구조는 클라우드 기반, 최근에 NoSQL이라든지 DFS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이 데이터는 안정성을 위해서 3중하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플랫폼입니다. 그 트루스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 빅데이터라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소셜 데이터라든지 기업용 데이터, 통신 데이터, 안보 데이터,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분석이 되지는 않겠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놔야 분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분석 플랫폼에 들어와야 그런 정보들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저장이 되고
뭐 그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고객들이 바라보시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이나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궁금할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프라우드 디텍팅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정 사용자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지 또는 그 안보 관련된 국방 쪽 같은 경우는 그 분석을 해야 될, 그러니까 요주에 머물러서 분석이 돼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죠. 기존에 마케팅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셨던 곳이라면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고 제공을 하겠지만 분석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그런 시간들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나아지겠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매거진 서비스 지니어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실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O2 플랫폼을 인프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정보들을 지니어스가 일반 사용자들 개인에게 개인이 관심 있어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연애, 취미, 뭐 의상, 영화 이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걸 제공받은 사용자는 내 마음대로 매거진을 만들어서 퍼블리싱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소셜 매거진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번 달 말쯤에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이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축 사례입니다. 통신 쪽 사례인데요. 결국은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인물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 아이에게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죠. 부모인 저를 통해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저 같은 성이 봐야 될 그 서비스를 딜리버리를 해주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 지역과 통화한 사람들과 그리고 통화한 그 시간대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아이의 연령대를 파악을 하고 그 아이와 통화를 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론을 하고요. 저와 그와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합한 그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파란색은 기본적인 DB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얻어진 관계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당사가 구축을 했던 온톨로지 기반의 그 추론된 관계입니다. 예, 기존 관계보다 어떤 것은 좀 낮게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높게 그 관계 추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용 빅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이것은 기업 내부의 그룹이나 KMS 정보 그리고 또 이메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발신자가 있고 또 이메일 첨부 파일이 있고 이메일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았는지 또 주고받은 내용이 어떤 사람으로 흘러갔는지 또 주고받은 이 내용의 만약 기술이라면 이런 기술에 대한 중심성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네트워크를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겠습니다. 다음은 VOC 사례입니다. KT 통신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받는 전화 콜 수가 거의 50만 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전화된 정보들은 그 전화를 받는 그 직원분들이 일일이 텍스트를 치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장이 된 텍스트로 저장이 된 정보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DB
분석을 통해서는 그 스트링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사가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즉 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아이폰에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만들게 되고 또 그런 주제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입니다. 예, 다음은 신기술 센싱 사례입니다. 신기술 센싱이라는 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 내부에 있는 지식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KMS의 지식 문서나 학술지, 논문, 그리고 특허 정보들, 국내 정보뿐만 아니라 뭐 해외 특허, 해외 논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기존에 이 S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일이 읽고 거기에 핵심되는 기술들의 용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특정 기술을 분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당사의 시멘틱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문서들을 분석을 한 번에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분석된 정보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쭉 일목요연하게 랭킹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위였던 키워드가 다음 달에 5위가 되면 이 키워드의 변화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린이라는 키워드는 우리한테는 그냥 녹색이라고밖에는 의미가 없었던 키워드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녹색이라는 키워드는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활용이 된 사례입니다. 예, 다음은 학술 빅데이터 분석 쪽인데요.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사업과 유치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해외 유치와 사업의 진행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 통해서 전화를 하면 되겠지만 특정한 사업을 처음 맡은 사람은 누구 찾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한번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 해양 바이오와 관련된 토픽을 기계가 일단 추천을 해줍니다. 해양 바이오 또는 해양 바이오 프로세스 또는 해양 바이오 연료 에너지 이런 식의 기계가 키워드 그런 토픽들을 추천을 해주면 그 대표 키워드 추출된 토픽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문가가 나오게 되면 그 해당 기술의 전문가와 내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으러 갈 때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그 기술은 누가 중심에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은 정치인 분석 사례입니다. 당사가 4월 달에 한번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목적은 없었고요. 이유는 당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수집한 정보들을 일반 고객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좀 이슈가 됐던 정치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여기에 뭐 O2 인프라와 트루스토리 등등이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분석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그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신문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기계가 그 나름 기계가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과 아니면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수를 통해서 해당 인물에 대한 키워드,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럼 뽑아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다른 정치인과 비교를 해서 어떤 동일한 키워드 또는 다른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정보들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죠. 현재도 그
truestory.co.kr에 가시면 현재 시점까지 정보들이 수집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시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방 쪽 안보 관련된 그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항상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이벤트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벤트 중심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네트워크 구조로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거름망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기관 사례입니다. 짐 애설물이라면은 구축 공사도 어렵지만 개보수하는 공사도 매우 어렵습니다. 구멍이 났다고 해서 땅을 파고 구멍 메꾸고 다시 하는 그런 작업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구간별로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센서가 어떤 센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누수가 발생됐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누수가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차단을 하고 어느 쪽과 우회를 시켜야 되는지를 기계가 추론을 통해서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제시를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당사와 독일에 있는 지멘스와 협력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그 교통 센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도로 위에 교통 정보 수집기라든지 아니면 과속 센서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얻어진 센싱 정보를 이제 교통의 흐름과 아니면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우회할 수 있는 최적의 도로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사용자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했던 사례로서 밀라노가 있었습니다. 예, 솔트룩스는 우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지상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